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밤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즉 역사의 정의입니다. 역사는 사실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로 역사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말합니다. 흔히들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기록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실로의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기록으로 역사는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할까요? 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로 역사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으로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국적 기록을 보면 북한이 남침했다. 북한의 기록을 보면 남한이 북침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실을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으로 역사는 역사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록으로 역사는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제가 생각하는 역사의 원리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원리란 어떤 사건의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하고 그 결과는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이 원인이 됩니다. 마치 수레바퀴처럼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연결되는 것을 역사의 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란 결과를 만듭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과 연결된 현재의 나의 행동은 원인이 되어서 다시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동 때문에 나온 것이고요.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소리죠. 무서운 얘기죠. 이게 역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사례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재미없고 암기할 것도 많고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나무에 비유한다면요. 역사의 흐름이란 커다란 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 부분입니다. 즉 역사의 흐름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 인과관계란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역사 공부에 있어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지는 단편적인 지식입니다. 문화재의 이름, 제도, 연도, 왕명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적인 역사 공부에 있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져야 해당하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가지보다는 줄기에 대한 역사의 흐름에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고 큰 효과를 볼 것입니다. 선생님의 이유 있는 한국사 시간이 여러분의 공부에 관계가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참조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동아출판사의 중학교 2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고 인터넷과 챗 GPT를 활용해 보기를 보충 교재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역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약 69만 2천년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구석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먼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했을까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했을 원동력은 도구의 사용과 조직 활동입니다. 먼저 도구의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구를 사용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인간의 약점에 출발합니다. 사람의 약점, 사람은 곰보다 힘이 세지도 않고 사슴보다 빠르지도 않고 사자와 호랑이처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북극곰처럼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가죽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물 세계에 있어서 사람은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직립보행이죠. 직립보행이란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인류는 단점 투성이고 장점이 별로 없었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인류가 수많은 단점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면 지금도 인류는 여전히 동물의 세계에서 밑바닥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단점보다 장점에 모든 능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점조차 극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장점은 직립보행을 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이 가능했습니다. 자유로운 손으로 사람은 도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인간은 단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가지고 있죠. 사람 단점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장점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구 덕분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단점도 극복하게 됩니다. 곰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각종 도구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북극곰과 같이 두꺼운 가죽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냥을 통해 잡은 가죽옷을 갖고 추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 같은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맹수를 창과 칼로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슴과 같이 빨리 달리는 동물을 활을 통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람이 단점을 극복하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약점보다 장점에 집중해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개개인적으로는 나약하지만 무리를 이루면 메모드를 사용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그렇지만 메모드를 사용하려면 조직이 정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조직은 더욱 정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도구와 조직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구석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기간은 약 70만 년이라 합니다. 그 중에서 69만 2천 년, 약 98.6%를 긴 시간 동안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구 생활을 시작한 기간의 대부분은 구석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석기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였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불가능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구석기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구석기들은 수렵과 채집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거주지보다 일시적인 거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거기에 맞는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구석기들은 살았습니다. 이 사진은 막집의 모습입니다. 얼뜻 봐서는 신석기의 움집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석기의 막집과 신석기의 움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막집은 일단 임시 거주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사 없이 평평한 지면 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신석기의 움집은 어떨까요? 신석기의 움집은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지어야 했습니다. 집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기초를 만들고 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움집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닥이 지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이 구석기의 막집과 신석기의 움집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지면 위에 바로 집을 지었으면 구석기의 막집이고요. 땅을 파서 지면보다 낮게 집을 지었으면 신석기의 움집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구석기의 막집하고 신석기의 움집의 차이를 알 수 있겠죠? 그럼 구석기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뗀석기를 사용했습니다. 돌끼리 부딪히거나 깨트려서 만든 도구입니다. 이 사진은 전기 구석기의 타제석기이고요. 이 사진은요, 후기 구석기의 타제석기입니다. 전기 구석기의 타제석기는 투박한 모습이지만 후기 구석기의 석기를 보면 되게 정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맘보스와 같은 거대한 동물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란 사실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가 있다. 사실로의 역사는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말합니다. 즉 객관적인 사실이죠. 기록으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즉 주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둘째로 역사의 원리란 무엇이냐? 끊임없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사람들의 닥쳐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되겠습니다. 넷째,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역사의 흐름 중심으로 이해하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섯째, 인류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했나요? 인류는 도구와 조직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구석기인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요약하면 구석기인들은 수렵과 채집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동생활에 적합한 동굴, 바위근을 막집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기 시대의 도구는 무엇이냐? 뗀석기를 사용했다고 배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구석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신석기 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